안녕하세요. 리더가 되는 모공공부법을 발표하게 된 사회복지학과 3학년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동기, 두 번째로 나만의 학습법, 세 번째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입니다. LMK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학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는 입학 전형에 따라 분포된 학우들의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친구들이 학위 취득을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직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소수였습니다. 다음 성인 학습자 전형은 30살 이상 나이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전형으로 입학자 대부분이 흔히 만학도로 불리우는 중년 혹은 그 이상의 연령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성이 다른 두 집단은 제가 속한 22학번 사회복지학과의 특성과도 같습니다. 저희 과는 입학 당시 성인 학습자의 비율과 재직자 전형 학우들의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1학년 때는 이수학점도 적었고 교양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습에 대한 부담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의 학습이 진행되었을 때 특히 성인 학습자 분들의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젊은 친구들과 아울러 보고서나 조별 과제 등 각종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각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일도 발생했던 일입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만학도 학우분들은 수업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시며 열정적인 수업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만학도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생겼고 고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학과 내에서 발생하는 전공 과목에 대한 심리적 부담, 조별 및 과제에 대한 어려움, 학습 부진에 따른 자신감 상실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과 학우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의욕이 있으면서도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어렵다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며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인 지금까지 항상 수석과 차석을 성적을 받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2023년 2학기 기준 전체 25명 중 2등을 하였고 평균 4.42의 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학업에 도움을 주고 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자는 취지로 모여서 공부하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공부하자란 명지대학교 교육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공통의 학습 목표를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저는 올해 1학기 모공 스터디에 참여하여 같은 학번인 성인 학습자 2분과 재직자 전형 학우 1분을 모아 사회복지학과 전공 과목인 의료사회복지론 과목으로 함께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모공은 총 6회기로 정해져 있었으나 저희는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는 상호 간의 동의하에 7회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팀원 중 2명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가 모공 참여 전보다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서술형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명은 성적은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공부법은 알게 되어 심리적인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을 말해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모공을 통해서 성적이 향상되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효과를 보았던 공부법을 미래융합대학교의 다른 학우분들에게 소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LMK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어주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제 발표가 새로운 자극제가 되어 학습법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에도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정말 길었는데요. 나만의 학습법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되는 모공학습법은 리더, 모공, 공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리더 영역에서는 스터디를 이끌며 책임감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고, 모공 영역에서는 실제로 사용한 공부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부 영역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제 기존 학습법에 대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입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3학년 1학기 사회복지학과 전공 과목인 의료사회복지론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리더의 역할은 선행학습이었습니다. 스터디1을 위해 전 주차 수업을 복귀하며 수업 시간에 주요하게 생각되는 개념에 대해 예상 문제를 만들어 공부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그 주의 학습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에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론 학습을 끝마치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기한을 지키는 것, 그리고 스터디를 진행을 위한 선행학습은 리더에게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리더라는 약간의 강제성은 학습에 긴장감을 주고 원활하게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리더자 역할을 맡음으로써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감은 특히 팀 활동에서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책임감에 해당하나 누군가를 앞에서 이끌어준다는 것은 책임감과 더불어 심리적 부담감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극복하여 책임감을 가진 리더로 성장한다면 나를 믿고 따르는 여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부 시절 다양한 시스템에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자아 성찰을 통해 발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공 영역입니다. 스터디1은 개개인의 학습 방식과 목표가 다른 집단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융화시키기 위한 학습법으로 색칠 공부법을 채택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책을 읽고 지금까지도 읽기 학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조금 변형시켜 성인 학습자분들이 쉽게 따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밑줄과 형광펜을 사용한 색칠 공부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함께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로 만학도 학우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라고 말해왔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고민 지점으로 삼아오셨던 건데요. 저는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책을 읽듯이 읽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색칠 공부법은 단순합니다. 부담감을 내려두고 책을 읽듯이 공부한 범위만큼 읽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읽기만 하면 집중력이 금방 떨어지기에 거기에 형광펜 또는 볼펜을 활용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한 번 읽을 때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면 공부의 촉도를 파악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조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나 네모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핵심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게끔 공부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7가지 색깔들은 제가 의료사회복지론에서 한국의 의료사회복지 부분을 7번 공부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보이는 네모와 동그라미를 통해 중요한 개념 혹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색깔을 통해 눈으로 확인하면 공부의 달성도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육해도 공부법이 아닌 복리식 공부법을 사용했습니다. 복리는 점차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기억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그 주에 배운 내용은 바로바로 익혀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모공 1주차에는 그 주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였고 2주차 때는 1주차 학습 내용과 1주차에서 2주차 학습 내용을 총 2번 복습했습니다. 3주차에도 마찬가지로 1주차, 1주차에서 2주차, 1주차에서 3주차까지 총 3번을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복리식 읽기를 진행하였고 모공이 진행되는 동안 반복하여 공부했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복습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팀원들이 자신의 진도에 맞게 자가 점검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색칠 공부법과 복리식 공부법을 통해 눈과 손에 익어가게끔 반복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은 가벼우면서 점차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외워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부입니다. 저는 모공 공부를 통해 개인적으로 변화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리더 영역에서는 책임감을 통해 강제성을 곁들인 자발적 학습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었고, 모공 영역에서는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 학습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스터디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자기 관리에 대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시험 직전 벼락치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면 해당 학습법을 선택한 후 복습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목에만 적용하지 않고 또 다른 전공 과목 및 교양 과목에도 접목시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3학년 1학기 전체에 A플이라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높은 성적을 받은 것도 기쁜 일이었지만 특히 스터디원과 함께 학습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리더가 되는 모공 공부법은 꼭 모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2인 이상이라는 소수의 숫자로도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여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마음만 맞는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실행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학습법입니다. 그리고 학교 재학 중 리더의 경험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 학과 과대, 동아리 등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조금 더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는 과정을 경험한다면 학업 외에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성인 학습자의 비율도 높지만 이직을 희망하여 입학한 친구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봤을 때 모공과 같은 대학 생활에서의 활동 경험은 졸업 이후에 새로운 직장의 취업에 도전했을 때도 좋은 경험이자 재원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여름방학 실습에서 모여서 공부하자의 활동 경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하였으며 면접 질문에도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4년이라는 시간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주어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 학습법과 경험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이와 상관없이 상생하는 미래융합대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